안녕하세요, 김호진입니다. 오늘은 저한테 섭외가 들어왔는데요. 무슨 광고 같은 섭외가 아니라 같은 온라인 무슨 설명회를 하는데 저를 한번 같이 참여해서 같이 한번 토론을 해보자, 뭐 그런 섭외가 왔어요. 사실은 제가 거기를 갔다가 와서 지금 이걸 촬영하는 겁니다. 가서 촬영을 했는데 맨날 혼자서 이렇게 찍는 거, 지금도 제가 이거 가가지고 버튼 누르고 제가 오고 뭐 이러는데 편안하게 앉아서 뭐 다른 분들 패널들과 스튜디오에서 찍으니까 좋긴 좋더라고요. 아, 눈물이 좀. 아무튼, 자, 그랬었는데, 제가 간 업체는, 대치동에서 아주 유명한 학원인데, 미래탐구라고 하는 업체예요. 거기에서 이제 운영하는 피기맘이라고 하는 그런, 뭐, 동영상들, 유튜브 찍는 그런 곳인데, 가서 2022년도 입시에 관련된 부분들을 여러 가지를 함께 이야기를 하고 왔어요. 시간이 저는 맞지 않아서 전부 다 참여하지는 못하고 앞쪽에만 조금 참여했는데 우리 같이 유튜브에 올리기로 했거든요. 제가 보니까 이런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유튜브를 했을 때는 한 10,000명 정도 모으면 그러면 내가 오늘에 다 하겠다 이렇게 되는데 벌써 이제 30,000명 정도가 되니까 어쩌면 제가 다른 분들한테 이렇게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지방의 학원인데 지방의 학부모들이 입시 정보에 대해서 조금 목말라 한다. 제가 가서 이렇게 설명해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혹은 또는 뭐 물론 시간이 돼야 되겠죠. 혹은 또는 무슨 우리 입시 업체인데 이런 입시 토론회 하는데 패널에 좀 더 같은 이런 정보들을 한번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으면 저가 또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남한테 뭔가 쓰임이 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뭐랄까 기분 좋아하는 사람이고 행복해하는 사람이니까 제가 시간이 되는 한도에서 이런 어떤 협업 같은 것들을 한번 진행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잔소리가 많아졌는데요. 자, 이제 피기맘에서 토마스 아카데미와 피기맘에서 하는 2022년도 입시 설명회로 떠나가 보시죠. 이대는 솔직히 안 뽑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대 교과 전형할 때 1.8 바깥으로 붙을 수 있는 유일한 대학으로. 네. 연대 국제형도 사실은 쉽지 않아졌다. 예. 그래서 여기도 사실은 약간 빵꾸 위험성이 좀 있고요. 학교생활 우수자는 이공계열은 여기는 제가 보기에 일반고 3등급 바깥의 학생도 상당히 많이 될 수 있다. 입시를 묻다 피기맘. 하나, 둘. 자, 2022학년도 수시 콘서트 첫 번째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1화이니만큼 올해 굉장히 많이 바뀌는 부분들이 있죠. 바뀌는 쟁점에 대한 전문가들의 발표와 이에 대한 치열한 토론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 자리 옆에 계신 분부터 조준용 배줄 본부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이혜웅 타임교육 교육연구소장님 오셨고요. 그리고 끝부분에 앉아 계신 분은 김호진 토마스 아카데미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자, 우선 김호진 대표님부터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목동에서 학원을 하고 있고요. 계속 뭐 목동에서만 했었어요. 실제로 뭐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았는데 혹시 지미 핸드릭스라고 아세요? 그렇죠. 예. 그 유명한 기타리스트죠. 노래도 불러요, 이 사람이. 근데 왜 노래를 부르냐고 했더니 하는 얘기가 밥 딜런이 노래 부르는 걸 봤대요. 근데 보고 나서 저렇게 불러도 되는구나. 그럼 뭐 나도 한번 해보자. 뭐 이래가지고 노래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 저는 뭐 유튜브 생각도 없다가 어느 날 뭐 유튜브를 봤어요. 입시는 도대체 어떻게 하나 이렇게 봤더니 보니까 뭐 내가 할 영역이 아니더라고. 보니까 무슨 뭐 그 젊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정말 옷도 교복 입고 나와서 막 이렇게 하고 이러더라고. 그래서 막 먹고 막. 그래서 나는 이거는 뭐 할 게 아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우연히 이제 그 이용 선생님이 하시는 유튜브를 봤어요. 봤는데 무슨 어디 그냥 프로젝트 하나 갖다 놓고 그것도 뭐 끊지도 않고 1시간 동안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저거 보면서 이게
해도 되는구나. 자신감을. 네, 그러죠. 그래서 이제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저는 한 10,000명 정도 되면 이제 그냥 웬만하면 그만하자 이렇게 생각했는데 뭐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찾아주시고 네. 많이 보셔서 예.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뭔가 이렇게 좀 변화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네. 생각도 살짝 들기는 하는데 네. 하여튼 혼자서 고군분투로 외롭게 하다가 이렇게 어. 반가워요. 진짜로 네. 반갑습니다. 이게 같이 보니까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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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반갑습니다. 네. 예. 제가 이해용입니다. 자신감을 주신. 제가 뭐 사회에 기여한 게 많지는 않으나 뭐 이런 또 좋은 방송이 하나 탄생하는데 기여를 했다니 내심 기쁜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제 수시를 하면 보통 저도 되게 오래 했는데 제가 옛날에 뭐 유레카 논술 이런 거 하면서도 수시를 처음 사실 접한 게 네. 저였어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러면서 그때도 저는 이제 학원에서만 설명회를 하니까 학원에 유리한 것만 하죠. 뭐 솔직히 논술학원 하면 다 논술로 하면 대학 간다. 그런 얘기만 하고 또 면접하는 학원 가면 면접 안 하면 다 죽는다 이런 거고 자기소개서 하다 보면 자소서의 잣구 하나가 실제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것 때문에 떨어질 것 같아. 막 이런 불안감도 있어가지고 정말 자기중심적으로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저희가 피기맘을 하면서도 선언을 했듯이 저희는 그냥 드라이하게 객관적으로 다양성을 좀 존중하자 그런 차원에서 맨날 저 혼자 떠들거나 아니면 우리 PD님하고 둘이 하다가 이제 좀 이 수시는 좀 큰 네. 판이어서 좀 다양성을 하자 그래가지고 제가 여러분을 초빙하게 됐는데 오늘 뭐 그런 의미가 되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자주 봐주시고요. 앞으로 이어지는 콘서트도 되게 다양하게 좀 진행할 생각입니다. 네. 자, 우리 조준영 본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조준영입니다. 저는 이제 화학 강사를 한 고3 수능 강사를 한 20년 넘게 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목동 미래탐구, 이게 목동의 고등부 총괄, 그 다음에 대치의 고등부 총괄하다가 지금 이제 배젤 사업 본부장 총괄로 와 있는데요. 이용 소장님이 저희 타임교육 대표긴 한데 가끔 이제 혼자의 주관을 너무 많이 말씀하셔서 제가 오늘은 조금 이해용 소장님 저격수. 그래서 이해용 소장님의 생각이 뭐 모든 입시 소장님들의 생각과 일치하진 않는다. 입시를 묻다. 피기맘. 자, 일단 개정 국어 수학 수능부터 좀 보면 국어 80분 이제 45문항, 문학이 4지문 17, 독서가 3지문 17문제. 그러니까 이제 지문이 처음에 이제 시부터 나와서 문학 독서 이렇게 독서 이렇게 나오고 뭐 학생들이 독서 어려워하는 건 누구나 다 알 거고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이제 언어와 매체는 문법이 들어가고 뭐 정해져 있죠. 그다음에 수학은 이제 수완수투 공통 부분 들어가면서 11문제. 확통, 미적분, 기하 8문제. 그래서 이제 미적분, 확통, 미적분, 기하에선 3점짜리 주관식이 없습니다. 이제 4점짜리 주관식 2개로 다 바뀌었고요. 탐구는 30분 하고 2분 쉬었다가 시험지 교체하고 이제 다시 30분 그래서 20문제 2개.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제2외국어랑 한문은 뭐 문과 애들이 보기는 합니다만 뭐 어떤 학교들은 이제 탐구 하나를 교체 가능하다. 뭐 문과에서는 사과탐이 2개 다 되는데 근데 이제 서울 15개 대학 자연계는 무조건 과탐 2과목 이렇게 정해져 있고 작년하고 많이 달라진 거는 올해 모든 대학들이 명시를 하고 있죠. 그 동일계 과목 1, 2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나이 든 사람들이 재시험을 볼 때 물리학과 전공자가 뭐 물원 물투를 본다든가 화원화투 이게 이제 뭐 작년까지는 서울대 연대만 안 되다가 지금은 거의 모든 대학이 다 안 되는 걸로 자 필수가 되어 있고요. 자 넘어가면 자 이제 3월 4월 모의고사를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화법과 작문과 언어와 매체 이제 국어 선택이죠. 이게 응시자를 보니까 전체 응시자 중에 74%가 화작, 언매가 26%인 거죠. 이유는 언어의 첫 번째 지문이 문법인데 그 지문에서 늘 이제 사실은 지금까지의 수능에서 킬러 문항이라고 부르는 게 이제 문법에서 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문법이 확실하게 안 돼 있는 학생들이 화작으로 좀 피해가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화작은 지문이 3개고 언매도 똑같이 지문이 3개인데 언어는 이제 어려운 지문이 하나, 그다음에 매체 지문 2개는 하나는 이제 불러고 하나는 이제 극본 뭐 이런 것들이 보통 있어서 두 문항은 쉬운데 언어에서 문법이 되게 어려워서 학생들이 일단은 화작으로 좀 피해가는 거. 근데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일단은 엄매 선택이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평균도 높고 표준 편차도 이제 못하는 학생들과 잘하는 학생들이 많이 갈라져 있는. 그러니까 최상위권 애들이 엄매를 보통 선택을 좀 많이 하는 경우가 있고, 엄매에서 화작으로 옮겨 타는 경우는 좀 생겨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6평 이후에. 자, 이제 수학이죠. 확통이 한 60.53%, 미적분이 33%, 기하가 5.82%. 왜냐하면 기하는 이제 2학년 때 안 하고 3학년 때 하는 학교가 많아서 평균 점수는 일단 미적이 제일 높고요. 기하는 이제 평균 점수가 미적보다 좀 낮은 경우는 이제 저건 이제 기하가 실제로 학생들이 범위가 적어서 미적분을 피해서 기하를 가는 경우가 있는데 미적분의 양이 많고 어려워서 기하로 피해가는 학생들이 수학 성적이 이렇게 좋지 않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잘하는 학생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표준 편차가 그만큼 벌어지겠죠. 이제 확통이 사실 이제 뜨거운 감자죠. 이제 4월 모의도 보겠습니다. 거의 비슷한 분포. 자, 화작과 언어의 매체를 보면 이제 3월은 경기도가 많이 안 받고 4월은 서울이 많이 안 보고 뭐 이런 좀, 왜냐면 3월은 서울시가 주관이고요. 4월은 경기도가 주관입니다. 근데 국어 비율을 보면 정확하게 똑같죠. 73.63과 26.37. 그리고 오히려 평균 점수는 좀 더 차이가 많이 나는. 그다음에 확통 59.05 비슷한 비율, 한 60%가 이제 문과 학생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국에. 그러니까 미적분 학생들이 이제 34.58, 기하가 6.38, 이것도 비슷한 비율, 그다음 비슷한 평균 점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국어 모의고사 현황인데 이거는 이제 저희가 신문사에서 이제 끄집어 나온 점수입니다. 이제 3월달 모의고사를 갖다 놓고 1등급, 2등급 학생들을 비교했는데 1등급 전체 학생들 중에 엄매가 66%로 온 거죠. 3분의 2. 그러니까 25%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 1등급의 3분의 2다. 그러니까 최상위 학생들이 엄매 쪽으로 많이 몰려 있다는 게 눈에 보이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과 애들이 사실은 이제 문법을 좀 기계적으로 외우는 애들이 많아서 저 국어는 사실은 아마 소장님들도 말씀 들으면 알고 국어 선생님도 말들이 많을 건데 문과가 1등급이 맞냐 이과가 1등급이 맞냐라고 많이 싸우세요. 근데 4% 안에는 분명히 문과가 좀 더 많을 것 같다라고 다 추산하죠. 한 6대 4 정도. 근데 극상이라고 하나요? 1.5% 2% 이내는 이과의 비율이 문과의 비율보다 한 3대 1 정도. 3배 정도는 더 많다. 뭐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게 거의 정설로 굳어지고 있는 것 같고 2등급까지를 보더라도 엄매가 25%밖에 안 되는데 반 이상. 그러니까 상위권 애들이 엄매 쪽으로 많이 집중되어 있는 게 눈에 보이실 겁니다. 물론 화작을 하는 학생들이 떨어진다가 아니라 상위권 학생들도 있는데 조금 국어에 어느 정도 미진한 학생들이 화작을 선택하는 경우가 좀 더 많이 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고요. 자, 그 밑에 뜨거운 감자가 아래쪽입니다. 자, 나라에선 분명히 문이과가 저렇게 나올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꾸로 이제 수학 1등급이 문과 학생들이 없어지는 거죠. 60%가 선택을 했는데 상위 4% 중에 7.5%다. 이과 학생들이 이제 40% 선택했는데 그 중에 92.5%다. 뭐 비율로 보면 문과 학생들 중에서 1등급을 맞을 수 있는 학생들은 저렇게 따지면 60 곱하기 0.75가 들어가는 거니까 4% 정도 문과 학생들 전체에서 뭐 4%도 안 되는 거죠. 0.4%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등급이 0.1등급으로 변해야지 되는 거죠. 문과는. 그러니까 2등급은 이제 4에서 11이 마찬가지로 이과가 훨씬 더 많은 게 눈에 보이고 그럼 이제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 사실은 저기서 걸리는 건 그거예요. 나중에 어차피 시험 정시를 보러 갈 때는 이과 학생들은 이과 점수 표준 점수로 가겠죠. 근데 문과 학생들도 표준 점수로 갈 겁니다. 그러니까 정시에선 사실은 걸릴 게 별로 없다. 근데 수시에서 과연 수능 최저 높은 대학 같은 경우 저 문과 점수를 맞출 수 있을 것인가? 자, 이 수능 최저가 일단은 뭐 우리 이혜영 소장님 맨날 말씀하시는 게 수학으로 안 맞추면 되지. 대학들이 발빠르게 움직여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보니까 이제 연대, 고대, 특히 고려대 같은 경우가 이제 수능 최저가 지금까지 세웠다 보니까 저희가 Q&A도 막 들어가서 봤거든요.
문과 학생들의 거의 대부분 질문이 그거예요. 수능 최저를 낮춰줄 수 없느냐. 대학들은 완강합니다. 올해는 바꿀 생각이 1도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내년도에도 그렇게 많은 대학들이 사실은 올해는 법적으로 못 바꾸는 거 아니에요? 법적으로 못 바꾸죠. 그리고 그럼 생각이 없는 게 아니고 내년도에도 바꿔줘야 되는데 내년도에도 이제 바꿔줄 생각이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수학에서 만약에 못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수학을 예를 들어 고대 같은 경우죠. 3개 등급합 5를 맞는다. 그럼 탐구는 2개 평균이니까 하나 1등급, 2등급 아니면 1등급 뭐 1등급 1.5 정도 맞고 그럼 1.5로 들어갑니다. 영어를 뭐 고대 간다는 친구들이 거의 1등급이라지만 사실 2등급도 존재하니까 그럼 3.5를 맞는 순간 영어의 2등급을 맞는 순간 수학의 1등급은 정말 하늘의 별 따기인 거고 문과에서 수학을 1등급을 딸 수 있는데 고대를 가는 학생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보면 국어는 어떻게든 1등급을 맞아야 되는 거죠. 그럼 학생들이 국어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수학 공부를 덜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느냐? 전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만. 아무튼 저 수능 최저를 올해는 못 바꾸니까 법적으로. 그럼 내년에도 바꿔줘야 되는데 과연 내년에 발빠르게 이거 대학들이 바꿔줄 것이냐? 이것도 하나의 큰 타겟이고 우리 이해용 소장님은 마음 편안하게 수학으로 안 맞추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수학을 빼고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많이들. 그 자기 발제하는데 자꾸 나를 아니 저는 걱정이 되는데 아니죠. 법적인 저격으로 자기 주관대로 하세요. 이게 사실은 이제 하나 더 가볼까요? 아니 가기 전에 제가 하나만 네, 이야기할게요. 올해 홍익대는 문과 애들은 교과 전형이라도 내신 2등급 바깥으로도 붙을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홍대는 완전 빵꾸 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고도 빵꾸 날 거예요. 더군다나 이게 수능 전에 다 결정이 나기 때문에 이거를 뭐 100만 명이 알아도 100만 명은 아니죠. 수험생 전원이 알아도 아마 홍대는 100% 빵꾸 난다. 왜 그런가요? 설명을 해주시면. 일단은 세계 등급 합 7이 되는 애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정시로 홍대를 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예,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수능 전에 결판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걔들은 안 넣고 369 모의고사를 봤을 때 세계 합 7이 안 되는 애들은 안 된다고 해서 안 넣고. 예, 이런 효과가 나는데 더군다나 문과는 이걸 맞추기가 정말 힘들고 어쩌면 세계 등급 합 7이 올해는 홍대 커트라인이 낼 수도 있어요. 정식 커트라인이.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여기 갈 애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어가 절대평가라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1등급 맞는 학생이 전국에 한 7% 정도 있거든요. 평균 잡아서 한 7%에서 9% 사이인데 한 7.5% 잡으면 그러면 홍익대를 가는 애들이 영어 1등급, 2등급 정도라고 잡고 수학이 1등급인 애가 홍대를 갈 일은 거의 없을 거라고 보고 문과에서 그럼 영어 2등급에 국어 탐구 하나니까 탐구가 1등급이나 2등급 정도 맞으면 국어 이제 3등급 맞아야 저 점수가 채워지는 거죠. 홍대 펑크 문과.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수능 최저가 있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자, 네오르네상스, 인문계열, 그다음에 한의회가 문과를 뽑아요. 그래서 한의회 국수형 사과중 3개 영역 등급합사. 과탐이 1개라는 게 희망적인 거죠. 도저히 좀 얘기를 하자면 인문계열 사탐. 그러니까 사탐 하나만 보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일단 저기 법적으로는 사회과학 2개 중에 아무거나 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대가 일반 전형에서 이제 4개 등급합 7이죠. 그다음에 한국사사. 그다음에 연세대가 국제형에서는 일단은 또 웃긴 게 일단 전모집 단위에서 영어 1. 그다음에 인문계열에서는 좀 저게 맞죠. 인문계열에서 또 영어 3. 근데 이제 2개 영역 등급합 4니까 수학을 좀 제외 뭐 연대들이면 뭐 맞출 수 있겠죠. 2등급까지는. 근데 그것도 정시로 갈 수 있다라고 치면 그 이화여대도 이제 미래산업 약학이 문과에서 뽑습니다. 10명을 뽑는데 4개 영역가 뭔데? 저걸 맞출 애들이 과연 있을까? 이대는 솔직히 안 뽑겠다는 거예요. 이대가 전혀 저 통합 전형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이대 교과 전형 할 때 1.8 바깥으로 붙을 수 있는 유일한 대학으로. 근데 그 성적에 저걸 맞추면 근데 저걸 뭐하러 이대 약대를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 이대 약 그러니까 이대 미래산업은 거의 약대잖아요, 문과에서. 아니 근데 이대 미래산업은 안 뽑겠다는 이대는 약학과가 따로 있고 미래산업 약학과라고 또 따로 있거든요. 저것도 다 약대입니다, 나중에. 그럼 저기는 어떤 학생이 붙는 거예요, 그러면?
없어요. 저거는 정시 2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다 문과도 남학생들은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안 뽑겠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이제 스크랜트는 결국은 이제 수학 빼고 국영, 제가 그래서 수학에다가 이렇게 화살표를 콤마를 안 썼잖아요. 국어, 영어, 이제 과학 중 3개 영역 합오인데 좀 굳이 스크랜트를 갈 이유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안 가야지. 자, 다시 한번 이 말씀드리면 얘기도 조금 제가 할까요? 여기 네, 쪽 이야기 중에 일단 뭐 잘 아시겠지만 경희대 한의대 문과도 사실은 올해 빵꾸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네. 그리고 고대도 그래서 문과는 커트라인이 낮아질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만약에 3월, 4월, 6월 모의고사처럼 영어가 출제된다라고 네. 한다면 예. 연대 국제형도 사실은 쉽지 않아졌다. 예. 그래서 여기도 네. 사실은 약간 빵꾸 위험성이 좀 있고요. 늘 빠꾸였죠. 예, 그리고 이대도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빵꾸고 홍대 학교 생활 우수자는 인문계열은 여기는 제가 보기에 일반고 3등급 바깥의 학생도 상당히 많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저것만 맞출 수 일단 있는 수능을 맞춰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일반고 3등급 바깥 저건 수능 전형입니다. 예, 그러죠. 그렇게 보시면 뭐 돼요. 서울교대는 뭐 예전부터 낮았기 때문에 이걸 맞추기 힘들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좀 오바죠. 그러죠. 예. 저거 안 되면은 선생님 그, 하면 안 돼. 저기서 이제 문제는 일단 수학이 한 3, 4등급 정도라고 가정을 하고 나머지 과목에서 어떻게든 뭐, 3개 예, 영역 그러죠. 등급합 6, 9로 가야 되지 않을까. 예, 이런 그렇겠죠.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 또 하나가 이제 논술도 있는데요. 예. 논술 체제도 또 사실 네, 그러죠. 사실 그래서 사실 지금 항상 이야기하는 게 이과는 완전히 꿀 빨았다, 네. 문과는 완전 불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사실 정시와 밸런스를 맞추는 문과 학생들의 경우에는 올해 정말 최고의 기회예요. 특히 실제로 애가 정시러죠. 예를 들어서 문과 정시러 애들이 얘네들이 최저를 맞추면 사실 얘네들이 이제 문과 정시러 애들은 수시에서 늘 게 논술 전형밖에 없어요. 근데 이 논술 전형이 2019년이죠. 2020년이죠. 2020년도에 이대가 똑같이 3합 6이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의대를 뺀 경쟁률이 5대 1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경쟁률이 다시 나올 거야. 예. 동국대도 거의 9대 1 정도였는데 그 경쟁률이 다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논술 같은 경우도 10대 1 미만의 학교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뭐 잘 아시겠지만 정시로 애들이 논술을 막 2학년 때부터 대비하는 게 아니라 쓸데없어서 논술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제가 뭐 논술을 약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봤을 때 실제로 논술 대비를 어느 정도 한 학생들 같은 경우 5대 1 미만에서 올해 상당히 좋은 조건으로 합격할 확률이 문과는 상당히 많다. 네, 이렇게 그 보이죠. 옛날 예. 3년 전에 예. 동국대 이과. 그러니까 예. 전에는 이과들이 그랬어요. 최저가 그러죠. 너무 높았지. 최저가 너무 높아가지고. 근데 예. 이과가 작년까지는 최저 따기가 불리해요. 수학 등급 올리기 쉽지 않거든. 이미 여기 재수생하고 일부 강남 애들이 꽉 잡고 있어가지고. 그러면 이제 최저 넘기면 무조건 합격이고. 그런 케이스가 많았는데 그게 이제 이 문과가 조금 늘어난 거고 그동안 문과는 솔직히 어떤 전형이든 최저 걱정이 별로 없지 않았나요? 그렇죠. 그렇게 예, 크게 맞습니다. 없다가 예, 이제 이 된소리를 맞아서 상대적으로 충격이 좀 더 있긴 할 텐데 근데 이게 이제 이미 예고된 거였으니 사실은 3학년 1학기부터 저는 이제 문과였으면 만약에 제가 설명회 때도 계속 그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자 내신이고 뭐고 다 때려치고 수능에 올인을 이미 진즉에 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근데 저는 이 수시 충격은 문이과 통합에 따른 문과가 받을 충격은 정시에 비하면 세 발의 피다. 아까 우리 본부장님 발제하실 때 정시는 별거라고 했는데 저는 이거보다 정시가 더 난리가 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문과 점수가 사실 이제 나오지 않죠. 수학이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전년도 기준이 이제 거의 형성되지 않는 일이 발생하는 이과였던 학생들이 문과 학교를 대거 점령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